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화면에 조인된다라는 것조차도 좀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몇 사람의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이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이 일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원에 저는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내가 성공함에 있어서 성공의 어떤 툴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그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 일을 어떤 룰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는 여러 성공자분들이 강의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도 있고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오랜만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2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앵콜이라 하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앉았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어, 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1요소가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이 꿈 목표 설정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꿈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목적지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 꿈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든다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중간에서 이탈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꿈 목표 설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의 어떤 거냐면 항상 우리가 석세스를 다녀오며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요. 그날 또 분명히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의 어떤 강의도 있으시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앞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맹렬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래요. 미래의 내 삶에 그런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현재에 와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꿈을 무의식세계 뇌에서 설정이 돼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가만히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오프토 판매사가 꿈이야. 나는 월 1,000만 원이 꿈이야. 나는 임페리얼이어야. 그런 어떤 꿈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만 원을 벌고자 하시는 분에 물론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연금성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200만 원을 벌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내가 임페리얼이 목표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 행동의 어떤 반경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가슴 뜨거워지지 않나요? 월 1억을 준다 하는데 그런 것 또한 나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과제가 생기면 나의 행동 역시도 범위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만 꿀 것인가? 분명한 거는 목표도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책을 보면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목표는 내가 당장 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당장 오토 판매사 목표다. 그럼 오토 판매사 목표의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중기 목표. 월 리더스는 내가 언제 갈 것인가? 장기 목표. 임페리얼은 내가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목표들을 같이 세워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훨씬 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결의결단이에요. 무엇을 결의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결단이라는 과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애터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업인가요? 애터미가 그냥 알바식으로 내가 한 두세 시간 하면 되는 그런 일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애터미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미래가 애터미에서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직업은 어때요?
하루 내가 분명한 거는 8시간 이상의 어떤 시간을 써야만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혜택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애터미가 얼마만큼의 나의 어떤 직업군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회장님 요즘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집중하라고. 여기서 그냥 아침에 사무실 나와서 그 본사 강의 굿모닝 애터미 듣고 그냥 미팅 조금 하고 점심 먹고 집으로 가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 8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만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이라는 생각. 물론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부업자적인 입장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가 1순위의 어떤 직업군을 소화한 후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매일매일 몇 시간을 쓸 것인가? 그거는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죠. 일단은 애터미가 정말로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우선순위에 있느냐, 2순위에 있느냐, 3순위에 밀려 있느냐 그런 거를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나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모든 매사에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애터미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 코스로 갈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되는 일이야? 안 된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락으로 떠지면 한없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올곧게 내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은 주도적이어야 돼요. 왜요? 이거는 내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폰서 사업 아니에요. 파트너 사업 아니에요. 그럼 내 사업이라고 하면은 꾸준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계보도 속에 있는 어떤 이 일들을 사업적으로 고민하고 상담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매장에 사장님과 알바생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이 다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알바생은 어때요? 주어진 일만 한 거예요. 서빙만 하라 하면 서빙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내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일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 사업은 더디고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애터미가 우선순위였어요, 여지껏.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집안의 어떤 대소사라든지 이런 것도 협조를 구해서 미리미리 제가 조율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건 생각의 어떤 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3대의 상속이 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꿀 일인데 내가 대가지불 안 하고 그냥 얻어지는 거 있을까요? 이 어떤 순간순간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 일을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 일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단 작성. 여러분들 명단 작성해서 자꾸 명단 수를 늘려가고 계신가요? 이 명단 작성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에요. 성공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성공의 씨앗일까요? 우리는 그 어떤 명단 속에서 소비자를 만들고 애용자를 만들고 관심을 갖게 하는 관심자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부업자, 사업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애용자, 우리 제품을 좋아하시는 애용자분들을 통해서 사업자를 발굴해내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명단도 들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성공의 씨앗을 얼마만큼 내가 내 어떤 예리한 눈으로 스폰서와 함께해서 제대로 찝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1차 명단이 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지인 1차 명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2차 명단은 뭐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미용실, 식당, 주변에 저기 여러 가지 상가들, 나하고 내 주변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2차 명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3차 명단에는 우리가 콜드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만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백만갑 속에서 얻은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정말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저의 어떤 그런 초기 사업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단들을 가지고 추- 충실하게 내가 이 명단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명단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 계보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회원가입 요즘 만만치가 않죠. 근데 또 누군가를 미동의 매출로 나한테 데려오기도 하고 내가 관리하지 않는 어떤 명단은 나한테서 미동의 매출로 어디론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명단들을 내가 정말 충실히 잘 관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씨앗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남하고 초대. 여러분들 만나야 이 일은 되죠. 내가 어떤 제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 내가 이 사람을 회원가입을 해놨는데 회원가입을 해놓고 제로 포인트로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그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제품을 추가적으로 애용을 하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신제품을 또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남이 주어져야만이 이 일이 진행이 되는 속도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내가 애터미를 한다라는 얘기를 다 만나는 누구한테든지 내가 애터미를 시작했다. 내가 애터미를 시작했다.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접촉하지 않으면 그분들 또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를 한다든지 또 차후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이에요. 우리가 사업 설명은 그래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한 지가 결국에는 내가 6개월 됐는데, 1년 됐는데, 내가 사업 설명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할 거냐? 뭐가 사업 설명인가? 내가 제품 설명을 정말 열심히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열심히 얘기하는 어떤 부분도 결국에는 사업 설명에 속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 설명은 보상 플랜, 마케팅 이런 걸 해야만이 사업 설명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품 얘기를 충실히 하다 보면은 주변에 관심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좋은 제품을 이런 어떤 가격에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행운인데, 이런 어떤 우리가 쿠팡이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하고 차별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 또한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내가 누군가에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젊은
다단계를 하셨던 분이 어머니가 소개를 해서 모시고 온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는 다단계를 한 두세 가지를 경험했던 분한테는 제품 설명을 해서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센터에 초대를 해서 제가 칠판에 메모를 해가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게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는 큰 돈을 벌이고 싶다는 거죠. 그랬는데 무한단계 무한누적에 글로벌은 자기가 마음이 와닿는데 상한선이 있다라는 게 자기는 큰 돈을 벌어서 정말로 부자로 살고 싶은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분이 그날 센터에 왔던 모습은 쌍둥이 아이를 유모차에다가 둘이를 태우고 남자분이셨어요. 아내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랑 그렇게 같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사업 설명을 제 상황에서는 충실히 했었는데 그분이 상한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가셔서는 그다음부터는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또한 좀 더 내가 한 발 가까이 가서 다단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주눅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애터미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하는 어떤 요소에 한두 가지 정도 내가 답변을 충실히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분들한테 제가 좀 더 밀착돼서 제가 정말 스폰서를 활용해서 대구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을 했더라면 그분들 또한 제 파트너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애터미는 경험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어보고 써보고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제품의 성분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경험을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분하고 교감이 되는 게 충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터미 소비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격이 뭐가 나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단숨에 소득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먼 길을 롱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요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과하게 많은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본인의 욕심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정말 열정이 넘치고 꿈이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의 열정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어떤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정말 또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에 초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 번만에 오는 거에 참 길이 멀죠. 10번 말하지 않는 거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약속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약속을 그냥 허지부지하게 안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약속에 대한 어떤 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좀 철저히 좀 잘 지켜야 되겠고, 긍정적인 사람, 그러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애터미 사업을 재미나게, 충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우리가 후속 관리는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초기 멤버들한테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계보도에 내린 명단이 안전하다고 회원가입했다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 명단도 6개월 동안 아무 제품도 쓰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흘러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게 어렵사리 어떤 식으로 내가 회원가입을 했던 내 계보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충실히 우리가 한 사람을 더 회원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보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비자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후속 관리를 하자. 후속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설핏 그 사람에 대한 걸 갖다 예단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아는 어떤 상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사업자로 발굴해낼 수가 없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열 번이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모르고 있는 거, 애터미가 안 된다는 사실과 그분이 그동안 애터미를 설피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후속 관리를 하고 관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실히 하다 보면 정말 다른 분을 만났을 때는 애터미가 그런 거였어? 내가 지금 제품을 굉장히 충실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신과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제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애터미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나요?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정말로 후속 관리를 충실히 해서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게 하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회원가입해난 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인생을 바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명단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그 명단 하나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줄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기에 상조를 하시는 분을 가입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는 회원가입하는 명수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품을 하나둘씩 쓰고 계셨기 때문에 믿고 그냥 냅뒀어요. 근데 경주 석세스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 앞에 가시는 분이 굉장히 뒷모습이 낯이 익었어요. 그래, 이렇게 제가 좀 종종 걸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상조를 하시는 저의 고객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하고 팔짱을 끼고 그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누구시 아니냐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분을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래, 그분이 뒤로 돌아보면서 저를 보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놀랬을까요? 저한테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차명으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세미나를 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막 변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등학교 울산 분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 해서 오게 됐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차명이지 않느냐? 위반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저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서 좀 더 긴밀하게 관계해서 애터미에서 같이 함께 성공해 갑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봤는데 굉장히 그분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가셨는데 한 6개월 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 근데 제가 그날 그런 세미나장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6개월 만에 세일스를 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입장에서는 제가 후속 관리를 아주 후속 관리를 정말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놓친 거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죄송해요. 세일즈를 가셨다니까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요. 앞으로 응원합니다. 승승장구합시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세일즈를 갔지만 또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후속 관리에 저는 경험도 했었고요. 사업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이 흡족하게 저의 사업 설명을 아마 들을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의 어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충실히 파악하고 관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자로 발굴해내는 진주,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단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상담이에요. 어, 저도 이 상담은 누구하고 해야 되죠? 시스템에 조인돼 있는 플러그인돼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요. 어떤 분들은 형제랑일 하고 한다 그래요. 물론 편안하게 좋은 대답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내한테 그런 어떤 케어가 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이 상담은 나하고 친한 스폰서 아니에요. 물론 친한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는 스폰서여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런 스폰서들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분들 그 또한 위에 스폰서들하고 라인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하고 틀림없이 이 상담을 통해서 나의 암 진로를 생각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담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지를 초창기에는 몰랐어요. 이 상담할 때는 계보도를 갖고 상담을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폰서님이 오셨는데 계보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내 밑에 다운라인에 있는 파트너들 상담을 드렸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어때요? 우리 스폰서님은 많은 그룹의 조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계보도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는 내 다운라인에 있는 내 파트너들을 머릿속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는다고 보죠. 근데 말로서 하는 거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계보도를 펼쳐놓고 상담을 할 때는 그 계보도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임병구 단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다운라인에 있는 파트너를 내 스폰서의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만이 내 사업의 가도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어떤 상담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운전대를 잡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아르마르로 내가 여기 가봤던 길인데 하고 가보면요. 훨씬 거리상 멀기도 하고 돌아 나오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찍고 가면 어때요? 시행착오를 줄이겠죠. 스폰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현장에서의 경험, 시스템적으로의 경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최대한 파트너들한테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케어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매출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요즘엔 매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100% 애용자냐고. 내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보라고. 내가 이 제품을 몇 프로 쓰고 있느냐고. 내가 사업자라면 내가 100%의 제품을 쓰고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한 60%밖에 쓰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매출이 내 누군가의 내가 이 제품을 많이 먹고 쓰면 어때요? 나의 매출이 내 다운라인에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간 유지가 있어가지고 탈달이 내 아이디로 제품을 사야 된다면 나의 매출들이 어디에요? 내 아이디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쓰는 제품 군수가 많다면 그런 매출들이 내 밑에 파트너를 키우는 마중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저는 회원가입이 잘 안 돼요 하는 파트너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애터미를 보고 있는 확신이 적은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한 10%, 20% 확신한다?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회원가입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겠죠.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회원가입하자. 애터미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눈에서 정말 초점이 그분한테 굉장히 맹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신감이 넘치면 어때요? 어떤 자리건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자신감 있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은 굉장히 스폰서를 통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파트너들이 생기지 않고 조직도가 미비하다. 그거는 내가 정말 시스템에 내가 먼저 앉아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시스템에 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제가 스폰서님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임병구 단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란 나 혼자서도 시스템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강의 속에서. 그 말이 처음에는, 파트너가 없는데 내가 왜 세미나를 가야 돼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뭘 뜻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 시스템 속에서 충실히 앉아 듣고 준비가 돼야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시간은 가르고 있는데 내가 1년 전에 내 모습이나 1년 전에 내 마인드나 1년 전에 내 생각이 똑같이 간다면 상대한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제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다. 근데 제품을 쓰는 것도 나는 당신한테 쓰고 싶다. 왜? 이렇게 제품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니까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내가 이 제품을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애터미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는 그동안은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었다. 내가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나는 당신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뭘 뜻하느냐? 애터미 일은 빅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연금성 소득이라 그래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3대까지 상속이 된다 그래요. 다른 분들이 어렴풋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사업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최고의 직급자가 될 수,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대의 어떤 생각들을 나한테 더 비춰 본다면 내가 이 사업을 정말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필이 돼야만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습도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1년 전 모습이나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옷차림인지, 나의 태도인지, 나의 말과 행동인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이성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래요. 99%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1%의 능력만 가지면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감이 오잖아요. 내 자세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지. 내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 애터미는 내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제대로 끈기 있게 해 나가며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원서브 글로벌의 어떤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내가 어디선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내가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일러졌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자세 태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슬리퍼 신고 그냥 내 편한 복장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런 모습부터 가꾸자고요. 정말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그래서 스폰서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래요.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 초기 멤버를 신규를 초대해서 앉아서 미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ABC 법칙이 있어요. A는 누구예요? 스폰서예요. B는 브릿지, 나예요. C는 새로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럼 ABC가 앉아서 미팅을 할 때는 결국 신규는 어디에 앉힐 것인가? 문을 등지고 앉아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문을 등지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나는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어때요? 휴대폰을 당분간 몇 시간 동안은 멀리하고 정말 그 분위기를 최대한 스폰서의 얘기를 그 오늘 초대한 신규한테 100%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초대해서 처음 모시고 올 때는 어때요?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스폰서가 시간이 많아서 미팅을 요청했을 때 나왔다라는 얘기보다는 스폰서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분을 모셔왔으니까 꼭 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미팅 중에서 급한 전화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분을 모시고 올 때 굉장히 어렵게 한 번만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초대를 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최대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조금은 이 휴대폰에 그런 거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모습을 중간에 나가서 미팅 중에 나가서 휴대폰을 받고 들어오고 물을 갖고 오고 나가서 뭔가가 자꾸 이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지면 그게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공부도 스폰서를 통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조금, 조금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요, 이 신규를 어렵사리 초대가 됐는데 그 시간을 정말로 제대로 한 번만 해도 알아들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 조성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ABC 호일러 법칙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최대로 효율을 가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함께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보도 내리는 거예요. 계보도를 내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욕심이 많은 분들은 내 계보도에 우리가 스포츠를 리더 계보도를 내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요. 좌측은 인맥적으로 가고 우측 이분이 시스템에 나와서 사업을 결의결단하기 전까지는 우측을 뽑지 말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 아시죠? 그분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시스템에 조인이 되지 않으면 이분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근데 그분 우측에 지인을 가입을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왜 이분은 가입만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어떤 낭패가 생기던가요? 그분은 결국에는 애터미 제대로 비전을 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탈퇴를 해서 1년을 기다려서 내가 다른 데를 가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계보도 내리는 게 성공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정말로 계보도 내리는 것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제대로 그분의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1년이 만약에 그거 한다면 그만큼 시간적인 게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보도 내리실 때 정말 잘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스폰서를 통해서 상담 속에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단계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8번 복사가 아니에요. 복제는 어떻게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 복제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어느 성공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밀릴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충실히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복제가 된다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복제하고 그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복제가 된다면 이 사업은 시간이 흐르고 복제에 제대로 된 복제가 일어나며 시간이 가고 수입은 많아지고 일은 작아지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업자를 발굴해낼 수가 없어요. 시스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내가 올인돼야만이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선이 없이 어떤 특정한 1%에서 5%의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한선이 있는 누구나가 그 선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걸려서 내가 그 자리에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나를 또 복제한 누군가가 제대로 된 복제자가 나와야만 이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다운라인에는 해외 라인이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라트비아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 유럽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된 복제자가 생기지 않으면 일일이 그 나라에 제가 쫓아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지사가 열린 나라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리더를 그 시스템에 복제를 시켰고 그 단계의 복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제가 제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수월해져요. 많은 나중에 파트너들이 생길 때 내가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손을 대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리더들이 본인 다운라인에 있는 리더들을 또 복제를 시켜가지고 시스템으로 안내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내가 된다면 이 일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매출이 많아도 파트너로 보지 말라고, 사업자로 보지 말라고, 시스템에 와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업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물론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부업자로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세미나에 못 가면 센터라도 스폰서를 활용해서 이런 게 내 밑에 다운라인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내 밑에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이게 제대로 된 복제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내가 복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밑에 복제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 물론 전업한다고 이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복제자가 생기려면 시스템에 완벽하게 플러그인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가 툴이에요. 목표 설정을 해서 꿈과 목표 성취를 결의결단을 하는 거. 1번과 2번, 명단 작성 3번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꿈 목표 설정도 스폰서가 해줄 수 없어요. 결의결단도 마찬가지예요. 명단 작성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번부터 8번까지는 어때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남 초대도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후속 관리도 내가 상담을 통해서 후속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복제, 스폰서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저는 힘이 나요. 스폰서한테 제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일, 언제든지 먼 일에서는 스폰서한테 전화를 통해서 내가 상담을 받고 또 내 계보들을 어떻게 함께 앞으로 가야 될 일인지를 제대로 하는 일들을 배워서 또 저는 다운라인에 또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A코어라는 게 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에이코아를 진행을 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메인 툴이에요. 성공의 8단계가 다 안 되면 파이브 코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A 코어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이게 센터에서 제가 칠판에다 하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 또한 제한테 장애물이 된다라는 걸 또 실감을 하게 되네요. 우리 이제 임영래 국장이나 홍세무 본부장님이나 이런 리더들은 이걸 띄워서 하시게 되면 훨씬 또 시각적인 어떤 건데 앞으로 한번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경험 사업이지 않나.